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시겠어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따뜻하게 도와줬던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줬던 사람. 아마 그런 분들이 먼저 떠오르실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만나지 말았어야 했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한두 명쯤은 떠오르실 겁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힘들었던 사람, 관계가 끝난 후에야 그 사람이 없었더라면이라는 생각이 든 사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만이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오래 살아오신 분들은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좋은 사람 한 명이 인생을 빛나게 만드는 것처럼 잘못된 사람 한 명이 삶을 얼마나 힘들게 만들 수 있는지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험한 사람을 처음부터 알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친절하고 좋아 보이고 믿을 만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야 조금씩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관계가 깊어진 상태라서 쉽게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라는 이유로, 가족 같은 사이가 됐다는 이유로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다가 결국 더 깊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왜 우리는 위험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가까이 하게 되는 걸까요? 처음엔 좋은 면만 보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상대방이 교묘하게 자신을 숨기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한번 정이 들면 그 사람의 문제점을 보면서도 쉽게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 마음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 유형 5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특정 사람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지키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이 유형들을 미리 알고 있으면 불필요한 고통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이런 관계 안에 있으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가 그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차분하게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유형은 만날 때마다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느낌을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특별히 힘든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면 왠지 모르게 지치고 기운이 없는 느낌.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딱히 기억나지 않는데 몸이 무겁고 마음이 가라앉는 느낌. 혹시 이런 사람이 주변에 계시지 않으신가요?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의 특징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만날 때마다 자신의 힘들었던 일, 억울했던 일, 아픈 곳 이야기로 대화가 채워집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결국 그 사람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처음엔 들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매번 만날 때마다 반복되면 지치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경우는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좋은데 기분이 안 좋을 때는 그 감정을 주변에 그대로 쏟아내는 사람. 함께 있을 때 그 사람의 감정 상태를 항상 살펴야 하고 혹시 내가 잘못 말하거나 행동하면 분위기가 나빠질까봐 항상 조심하게 됩니다. 이런 긴장감이 에너지를 엄청나게 소모합니다. 왜 이런 관계가 위험한 걸까요? 에너지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자원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그 에너지가 더욱 소중합니다. 건강을 챙기는 것,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에너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를 유지하면 정작 중요한 것들을 위한 에너지가 남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문제는 더 커집니다. 처음엔 그냥 조금 지치는 느낌이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만남 자체가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연락이 오면 받기 싫어지고 만남 전날부터 기분이 가라앉기 시작하고 만남 후에는 회복하는데 하루 이틀이 걸립니다. 이런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관계를 끊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먼저 만남의 빈도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매주 만나던 것을 격주로 만나던 것을 한 달에 한 번으로, 그리고 만남의 시간도 짧게 조정해 보세요. 예전에는 반나절을 보냈다면 이제는 한두 시간만. 이렇게 조금씩 거리를 조정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관계의 밀도가 낮아집니다. 그리고 만남 이후에 항상 지친다면 그것이 이미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내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가 가장 정직한 판단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이야기, 불평과 불만, 남 험담으로 대화가 채워지는 사람입니다. 혹시 이런 분이 주변에 계신가요? 만나면 항상 세상이 잘못됐다는 이야기, 저 사람은 이래서 문제고, 이 사람은 저래서 문제라는 이야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버릇이 없다는 이야기, 나라가 잘못됐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가 끝나면 또 새로운 불만이 시작됩니다.
대화 내내 밝은 이야기, 좋은 이야기가 없습니다. 처음엔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맞아, 그렇지, 이해해. 공감해주고 싶은 마음에 같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그것이 매번 만날 때마다 반복되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세상이 어둡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부정적인 말은 전염됩니다. 사람의 뇌는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주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비슷한 시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각박하게 보이고 사람들이 믿기 어려워 보이고 무엇을 해도 잘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삶의 의욕 자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이런 대화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험담이 오고 갑니다. 그 자리에서 함께 맞장구를 쳤는데 나중에 그 이야기가 다른 곳으로 퍼져서 예상치 못한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그냥 공감해 준 것뿐인데 결국 내가 그 말을 한 것처럼 되어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이 왜 위험한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모임이 있으면 그 모임의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지고 그 사람이 있는 자리는 항상 어딘가 불편하고 무거운 공기가 흐릅니다. 그리고 그 영향이 나에게도 서서히 스며듭니다. 어떻게 거리를 둘 수 있을까요? 이런 유형의 사람과 대화할 때 부정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나저나 요즘 날씨가 참 좋더라고요. 아,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런 좋은 일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화제를 부드럽게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써봤는데도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로 돌아온다면 그 만남의 빈도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먹는 것을 닮아갑니다. 어떤 이야기를 자주 듣느냐가 내 생각과 감정을 만들어갑니다. 밝고 감사한 이야기를 나누는 관계를 선택하세요. 세 번째 유형은 어쩌면 가장 상처가 되는 유형입니다. 평소에는 연락도 없다가 무언가가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처음엔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따뜻하고 친절합니다. 관심도 보여주고 좋은 말도 해주고 가깝게 지내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연락이 오는 타이밍이 항상 뭔가가 필요할 때라는 것을, 돈이 필요하거나 어딘가 데려다 달라거나 무언가를 부탁할 것이 생겼거나 아니면 자신이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럴 때는 반갑게 연락해서 따뜻하게 대합니다. 그런데 용무가 끝나고 나면 다시 소식이 없어집니다. 그 패턴이 반복되면서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이 사람에게 필요할 때 찾는 존재구나. 여러분, 혹시 이런 관계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깨달음이 얼마나 허무하고 상처가 되는지 경험해 보신 분이라면 아실 겁니다. 이런 관계가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복적인 배신감입니다. 한 번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면 사람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도 결국은 나를 이용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다른 관계에까지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노년기의 특수한 취약성입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이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돈과 관련된 부탁이나 요청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엔 작은 부탁이지만 관계가 깊어지면서 점점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심한 경우에는 금전적 피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감정적 소진입니다.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관계를 끊지 못하고 계속 도와주다 보면 감정적으로 점점 지치고 피폐해집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나라는 자괴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먼저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연락하는 타이밍이 언제인지 무언가가 필요할 때만인지 아닌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보세요. 그리고 다음번에 부탁이 들어올 때 조금씩 경계를 세우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번엔 제가 형편이 안 돼서요. 그건 제가 도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씩 거절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주고받음이 균형을 이룹니다. 항상 한쪽만 주는 관계는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용당하기 위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번째 유형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이 꼭 큰 소리를 치거나 욕을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교묘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말을 하는 도중에 끊거나 무시하는 것, 내 의견을 가볍게 흘려버리는 것,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거나 어린아이 취급하는 것, 내 앞에서 은근히 비교하거나 깎아내리는 말을 하는 것, 내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계속 참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존중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분명히 상처받았는데
그 상처를 표현하면 오히려 내가 예민하다는 말을 듣거나 나이 들어서 섭섭한 게 많아졌다는 말을 듣는 경험. 상처받고도 표현조차 못하고 혼자 사귀는 경험. 이런 관계가 오래 지속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처음엔 서운하고 속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면 서서히 자존감에 영향을 줍니다. 내가 뭘 잘못 생각하는 건가?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어차피 나 같은 사람이 뭘? 이런 생각들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자존감이 낮아지면 삶의 다른 부분에도 영향이 옵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는 의지가 줄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두려워지고 스스로를 점점 작게 만들게 됩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이 존중받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긴 세월을 살아오신 분들이기에 더 많은 존중을 받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처받은 순간에 바로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해 보세요. 그 말이 저는 좀 불편하게 들렸어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했을 때 상대방이 변한다면 그 관계는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현을 해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스스로를 작게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다섯 번째 유형은 어디를 가든 어떤 관계에서든 문제와 갈등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조용한 모임에 들어오면 어느 순간 분란이 생기고 사이좋게 지내던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아무 문제 없던 상황에서 갑자기 다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중심에 항상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갈등을 만드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이 사람에게 저 사람 이야기를 하고 저 사람에게 이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없는 말을 만들어내거나 실제 있었던 말을 부풀리거나 왜곡해서 전달합니다. 혹은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자기 편을 들도록 만들고 결국 사람들 사이에 편이 나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이 왜 위험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계망을 파괴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모임에서는 사람들 사이의 신뢰가 점점 무너집니다.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도 뒤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닐까라는 의심이 생기면서 모임 전체의 분위기가 경직되고 각자 조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감정적 소진이 심합니다. 갈등 상황에 휘말리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상황을 파악하고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고민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감정적 에너지를 씁니다. 특히 노년기에 이런 갈등에 휘말리는 것은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나도 모르게 갈등의 당사자가 됩니다. 갈등을 만드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그 갈등에 연루되어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갈등이 나와 다른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낸 이후로 주변 관계가 복잡해진 것이 느껴지신다면 그것이 이미 그 영향을 받고 계신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거리를 둘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전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한쪽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지 않고 직접 확인하거나 일단 보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때 그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것. 저는 그 이야기는 잘 모르겠어요. 직접 이야기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관계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등을 즐기는 사람 곁에 있으면 결국 평화로운 삶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평온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것을 지키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5가지 유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 부정적인 말과 불만만 하는 사람,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사람,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문제와 갈등을 끊임없이 만드는 사람. 이 5가지 유형이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셨나요? 혹은 지금 이런 관계 안에 있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알면서도 쉽게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는 이유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래된 관계라는 이유로, 가족이나 지인이라는 이유로 끊으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이런 마음들이 얽혀서 알면서도 유지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 말이 처음엔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차가운 것이 아니라 현명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다가
정작 나 자신이 상처받고 소진되어 버리는 것이 더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건강하고 행복해야 진짜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지키는 관계 선택이 인생을 편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나쁘게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내 삶을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그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나와 맞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맞지 않는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의 관계들을 한번 돌아봐 주시겠어요? 오늘 이야기한 5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 관계를 끊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거리를 조금씩 조정해 보세요. 만남의 빈도를 줄이거나 연락에 응하는 속도를 늦추거나 모임에 가는 횟수를 줄이거나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서서히 관계가 정리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에 진짜 소중한 관계들을 채워나가세요.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대화하고 나면 충전되는 느낌이 드는 사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인생 후반은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들로 채우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남은 시간을 더 가볍고, 더 편안하고, 더 따뜻하게 만들 권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권리를 지금부터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 선택이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